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위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2020년 3월 15일 동로장생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이야기, 권여선 작가님의 사랑을 믿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 부분에 안동소주랑 맥주 그리고 안주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술자리에서 안주로 이 국물 종류를 먹을 때 고혈압이 유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단 조리 시에 소금이나 간장, 된장, 고추장 허용된 양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넣는 것이죠. 그리고 염분 함량이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게 기본이죠.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오늘 소설에 나오는 안주처럼 국, 찌개, 라면 같은 한 번에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문제인데요. 김치를 물에 헹궈서 싱겁게 먹거나 담글 때 싱겁게 담근 김치를 먹고, 그리고 김치를 먹을 때 조금씩만 섭취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가 아닌 신선한 자연상태의 음식, 채소, 과일, 그리고 고기를 먹더라도 삶거나 끓인 상태의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권여선 작가님의 사랑을 믿다 마지막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일요일 저녁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건강유정은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무사히 잘 마무리하십시오. 내 어리둥절한 표정에 그녀가 술을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내가 그 친구보다 1년 먼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 처음 듣는 얘기였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누가 보았다면 그때 나의 표정은 안주 반반을 이해하기 위해 여 종업원이 지었던 바로 그 복잡 다단한 표정과 흡사했을 것이다. 그녀의 친구가 2년 전에 실연을 당했고 그보다 1년 먼저 그녀가 실연을 당했다면 그녀는 3년 전에 실연을 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3년 전이라면 우리가 29이었고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은 만나고 있을 즈음이었다. 그녀의 상대가 내가 아는 녀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문득 얼토당토하는 의혹이 솟구쳤다. 그러나 이번에도 나는 고작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오, 그래? 1년 전 그녀는 어떻게 숨을 쉬었던가? 그녀에게도 살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던가? 물론 있었을 것이다. 결코 희망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녀가 그것을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이야. 그녀의 말에 친구가 처연히 고개를 들었다. 가만히 돌아보면 여전히 뭔가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대간절 뭐가 남아있다는 거야? 글쎄,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별로 보잘것없는 것들이긴 하지. 그러니 무슨 상관이야.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남아있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친구가 한 손으로 과장되게 허공을 그었다. 아니, 보잘것없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만 남아있지. 친구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그녀가 구원의 메시지를 주리라는 기대와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리라는 체념이 안주 반반처럼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상황을 바꿔놓거든 거의 뒤집어 놓는다고도 할 수 있지. 친구가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쑥 내밀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거야? 친구는 그녀의 말을 오해하고 있었다.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든 애인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 비법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선 곤란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할 필요를 느꼈다. 이를테면 친척집에 심부름을 간다든가 업무 파트너의 경조사를 챙긴다든가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받아들여. 순식간에 친구의 눈빛에 배신감이 차올랐다. 친척집? 경조사? 친구는 그녀가 자기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친구는 상체를 뒤로 물렸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주든지. 친구는 갑자기 코크루 위로 눈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친구는 원래 눈물이 많았는데 연애를 하면서 눈물이 더 늘었고 애인과 결별한 후론 눈물이 거의 주량만큼 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안동소주가 섞인 맥주를 한 모금 마신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보이지 않는 건 아닌데 너무 초라하고 하찮아서 어디 한번 보자고 덤벼들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이 내 주위에 널려 있거든. 대상이든 인이든 남아있는 그것들에 집중해. 집중이 안 되면 마지못해서라도 감정이 그쪽으로 흐르도록 아주 미세한 각도를 만들어주라고. 내 마음에 메인보드를 살짝만 기울여주라고. 그러나 친구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그녀도 1년 전 몸이건 마음이건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겉으로는 살맞은 짐승처럼 꿈틀댔지만 그 안쪽에서는 표면 장력으로 팽팽한 절망의 비커를 붙들고 쓰디쓴 고통의 한 방울도 쏟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은 어떤 위로나 이해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가히 미친 균형이라 부를 만한 부동의 자세로 육체의 성마른 날뛰음을 꼿꼿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 시절을 견디자면 어쩔 수 없이 표독해지기 마련인데 그 표독함은 이를테면 맥주에 희석된 안동소주처럼 너무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표독함이라 할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자기 앞에서 울고 있는 친구 또한 어렴풋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자신이 이 고통을 누구보다 즐기고 있다는 것을, 오래도록 기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고통이 사라진 뒤를 더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을.